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신약 관련 호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펩트론이 26%, 한미약품이 14%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점차 북상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예보했는데요. 관련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폐기물 관련주 사명이 6%, YN텍이 5%, 태영건설이 3%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로봇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주도할 유망군으로 거론됐던 로봇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로보로보가 7%, 러셀이 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이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모처럼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DA 테크놀로지 사실 지난 방송에서 대표님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적중을 했습니다.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전장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 배경이 뭘까요? 네,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가 나왔었죠. 전에 이제 언급드렸을 때는 미중 분쟁이 이제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측에서는 이제 그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히토류 등의 주요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저희가 히토류를 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이제 히토류는 자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에 쓰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히토류를 제가 체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출력 그리고 고토크를 위해서는 이 히토류에 대한 연구 자석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페라이트가 그래서 부각이 됐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페라이트는 이제 히토류에 쓰이는 네오디즘보다는 자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 자력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는데 바로 이제 DA 테크놀로지가 망간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작을 진행 중인 게 주요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2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작 소식 때문에 상한가에 진입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18% 정도의 파동이 나왔었죠. 원래 동사는 LG 엔솔량 스태킹 장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게 동사는 이제 2차 전지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 스웰링 형상을 막아주는 이제 제트 스태킹 장비가 특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 공시가 많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수주 물량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증설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성장성까지도 탑재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략 좀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증시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4,000원 구간 전후 구간에서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모아가시면 향후 좋은 일이 있으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 코스트 에버리징이 점진적으로 비중을 증시 변동에 따라서 상관없이 조금씩 비중을 모으는 전략이에요.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같이 이제 상한가 이후에 18% 파동이 나왔을 때 상당히 유효했던 그런 전략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단점이 4월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5,500원 구간 이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500원 구간에 정확하게 도달하고 매물출회가 나와가지고 하락했던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되지 않는 한 이 구간을 돌파할 수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주가 눌림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어디서 이제 모아가실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눌림목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대봉 LS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봉 LS도 관련 이슈로 급등세를 연출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주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라일리가 이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위고비도 심혈관 이제 혜택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섹터가 역시나 강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로는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등이 상한가에 근접하거나 이제 인벤티지랩은 상한가에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봉 LS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리라루이트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시제품을 개발했다는 그런 완료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한 바가 있어서 오늘도 네. 오전장에는 수급이 한번 강하게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봉 LS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동사는 의약품 원료와 이제 화장품 소재에 특화된 그 강소 기업입니다,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의약품 원료 중에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최근에도 위드 코로나 이슈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동사의 화장품 원료에 대한 매출도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급등이 오늘장 바이오주 섹터 전반에 훈풍을 가져왔습니다. 당분간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일단 일라일리가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한 10조 9,500억 달러나 이렇게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한 4,310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존슨앤존슨에 이어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가 됐던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쪽에서는 마운자 등의 이제 그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상당히 그 이슈가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도 급등세가 또 같이 나왔던 부분이고 앞서 언급드렸던 인벤티지랩, 펩트론 등이 여기에 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당뇨병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이제 장대 한봉을 형성했던 초기의 패턴에서 눌리더라도 그 해당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최근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한동안 쉬어갔던 로봇주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쏠렸었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2차 전지 반등세가 나왔을 때 로봇주들이 사실 수급 소외 현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집중되다 보니까 네. 반면에 2차 전지가 눌릴 때 로봇주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슈들을 체크해 보시다면 이제 주요 종목별로는 레인보 로보틱스가 소방용 사족 보행 로봇 개발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진 로봇은 LG 유플과 물류 로봇 사업 협력 소식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반등세가 되게 강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로보도 반등세가 강했고요. 하반기 이슈로는 두산 로보틱스의 IPO 이슈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웨어로봇 보핏 소식도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이제 추가적인 수급 기대감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8월에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비전의 전략에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 계획안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그 이슈까지 모멘텀이 더해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던 것이고 과거에 이제 상반기라고 볼 수 있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유입됐던 만큼 이번에도 그 모멘텀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로메카의 경우 대표님께서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알짜 정보들을 아무래도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로메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로봇 섹터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집중했던 그 뉴로메카는 사실 협동 로봇 섹터에서 3대장이라고 제가 뽑을 수도 있겠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IPO 이슈가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 당연히 대장이고 그다음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장이지만 뉴로메카도 대장이다라고 오. 강조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 투자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LG전자는 로보티지의 지분 투자, 네. 그리고 로보스타를 인수를 했었고요. 뉴로메카는 최근 포스코랑 손잡고 이 협동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또 나왔던 만큼 그래서 제가 3대장으로 또 뽑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여기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또 한번 들려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인디 7이 있습니다. 인디 시리즈가 있는데 뉴로메카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한 협동 로봇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충돌 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또 보장을 하고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반 이것을 이제 티치 펜던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 앱을 통해서 온오프 라인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아이콘, 모비 등의 이제 주요 제품이 있는데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바트 치킨이라고? 아니요. 예, 그 치킨을 이렇게 튀기고 하는 거 로봇가 직접 다 오. 튀기고 하는 그런 F&B 분야에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레퍼런스를 충실히 쌓아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이런 주요 기업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은 2조 7천억. 그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서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IPO가 이제 수요 예측되면은 1조 5천억 정도. 그런데 이 동사가 시총이 3,800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탐방을 갔다 온 이후에 주가가 지금 현재 올라왔지만 앞으로 향후에 제가 어떤 목표가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모아가야 될지 기업 탐방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종목직 특혜에서 랩지노믹스 기업 탐방 소식을 전해주신 후에 주가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오늘 소개해주신 뉴로메카 역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기업 탐방 리포트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 주까지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